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평안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가을, 조만간 겨울 많이 추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또 하루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 제 주위를 떠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부와 국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욕을 하는 분들, 집이 없는 분들, 임차인들. 왜? 집값은 천정부지로, 전세난 월세나는 장난 아니죠. 사실 이런 문제 우리가 정부의 탓만 할 수도 없다. 지난번 임대차 3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의 책임도 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정치인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회가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일하지 말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월급만 받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상담 요청을 받는데 그 상담 내용을 듣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 특히 2030 대출을 무제한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집값의 90% 정도 해줘라. 다만 신용도가 있다면 누구든지 해줘라.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된다면 누구든지 해줘라. 그래서 누구나가 집을 갖고 싶다면 갖게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집을 갖는다면 그런 분들은 이 정부와 이 국회에 상당히 응원하고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통과됐던 임대차 3법,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 계약 갱신 요구권 2+2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어떤 조항이 문제가 있을까? 정말 이런 것들을 정부 또 법조항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국회 고민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 제가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담 전화가 가장 많이 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자, 이를테면 내년 4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 2년의 계약이 만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2+2, 한 번 더 계약갱신할 수 있다. 4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임대인이 어떤 사정을 들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무엇일까? 정말 국회와 정부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까?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도 사실 임대차 3법 때문에 약간 어떤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내용을 알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2+2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두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6조의 3 1항의 8호 임대인, 여기서 임대인은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가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계약갱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 전화를 여러분 엄청 받습니다. 자, 앞서 제가 얘기한 사례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내년 4월에 전세 기간이 만료된다. 그런데 계약갱신을 하고 싶다. 처음에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 전세 보증금은 5억. 그럼 요즘에 집값이 떠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8억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임대인이 뭐라고 합니까? 선심 쓰듯이 야, 이번에 계약갱신 하게 되면 보증금을 7억 5천만 원만 하자. 다른 데는 다 8억 원 하는데 너는 5천만 원 깎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번에 임대차 3법 개정되었다. 나는 그냥 2+2 그러면 5%만 인상해 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임대인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들어갈게.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물론 여러분 임대인이 이렇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실제 자기가 입주할 것처럼 했다가 실제 입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임차인은 이미 무시당하면서 이사를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국회와 정부가 이제 그냥 놀면서 월급을 타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국회가 이거 하나만은 다시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냐? 바로 여러분, 이 조항을 없애달라, 삭제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2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이 법조문 하나만을 꼭 바꿔주고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임대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임대인들, 여러분 굳이 또 2년 했는데 또 곧바로 뭐 임차인 명도하고 또 새로운 들어오고, 사실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임대인이 그렇게 또 여러분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임대차 3법을 만들었더니 야, 이제는 2년마다 뭘 할 수 없구나, 4년 동안 뭘 할 수 없으니까 좀 다급한 거죠.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법률이다 보니까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조문 하나만 꼭 삭제해주고 국회가 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정부에게도 정말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하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건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무주택자 또는 뭐 2030 또는 뭐 4050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집을 한 채 가질 때는 집값의 90% 정도를 대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집값이 오르는데 내가 투자해서 하나를 샀다, 그리고 상승했다, 떨어졌다, 이런 책임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차주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아무한테나 90% 대출을 해줘라, 그러면 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신용도가 되는 분들,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집값의 90%에 해당하는 대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풀어주고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국회와 정부가 해준다면 아마 국민의 많은 사랑을 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저는 정부의 많은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많은 분들에게 집값이 잡힐 거라고 이야기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너무 안타깝고, 약간 저 스스로도 약간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 전월세에 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표준 임대료 제도 이런 것을 도입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전월세 대책 또 부동산 대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24번째 대책이 나온다면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또는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강의거리를 제공해서 오히려 또 많은 수강생이 수강료만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식물국회, 식물정부를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이제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업무를 하면서 행복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